네,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네요. 사실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좀 지친 것도 있고 또 연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몸 컨디션도 안 좋아서 영상을 녹음할 이런 좀 컨디션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도 잘 안 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던 차에 이제 원래는 영상이랑 같이 올리려고 했던 블로그 포스팅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포스팅이 계속 밀려있는 상태니까 영상이랑 같이 못 올리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포스팅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로 이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즐겁게 보고 있다, 또 남편분이랑 같이 보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가지고 좀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는 미루면 안 되겠구나, 내 영상이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저런 생각이 안 나더라도 영상을 만들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또 내용이 그렇게 그닥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첫 스시야, 그러니까 2025년 첫 스시야는 정대를 방문을 했어요. 되게 제 입맛에도 맞고 또 셰프님께서 재료에 대한 또 이런 의지나 이런 것들도 있으신 분이라서 그것들이 또 음식에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좀 많이 방문을 했죠. 가격이 이제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식사를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었어요. 늘 맛있고 즐겁게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첫 스시야도 정대로 잡았어요. 최근에 보니까 3월달부터는 가격이 33만 원으로 오르고 콜키지도 좀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콜키지 할 것도 아니고 또 음식 가격이 3만 원 정도 더 오르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업장을 방문 안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날 1월달 식사를 하고 2월달, 3월달 예약을 잡아놓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보니까 다 취소를 했어요. 한동안 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워낙 예약이 많다 보니까 새로 예약이 열릴 때 빨리 신속하게 예약을 해서 방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차근차근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또 하고 싶은 이런저런 얘기 담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리모델링 하고 나서 간판 찍는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더 멋있어지고 이뻐진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살리고요. 예, 도착해서 이제 셰프님께서 이런저런 음식 못 먹는 거 있느냐, 가리는 거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다음 음식 준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삼치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날 전전날쯤에 올린 셰프님 인스타 스토리에 되게 질 좋은 삼치가 들어왔다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실물을 보니까 와, 진짜 여태까지 봤던 거랑 또 다르게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뒤에 이제 와라야기 하기 위해서 넘겨놓고 나서는 이제 대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왔던 거예요. 박달대게라고 해서 올렸던 겁니다. 울진에서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박달게가 박달나무처럼 속이 꽉 차고 살이 단단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이름을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맛있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제가 이 블로그 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날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날 음식이 대부분 다 좀 맛도 좋았지만 저는 맛에 대한 거의 기억에서 제일 기억을 남기는 것, 그러니까 제일 만족스러운 식사의 기억을 남기는 것 중에 하나가 간이거든요. 음식에 간이 좋아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이날 식사는 대부분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간이 좋았거든요. 대게는 이제 게식초 올려서 나왔는데 그냥 게만, 내장에 섞은 게만 나오면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거든요. 대게에 대한 만족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근데 이제 게식초를 올리다 보니까 좀 날선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화롭고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게는 이렇게만 나와도 늘 되게 맛있게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전복인데 워낙 정대에서 큰 전복을 잘 쓰시고 또 그걸로 유명해진 업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전복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오마카세나 아니면 다른 데서 전복을 드시는 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크기고 사이즈고 또 마실 거라서 확실히 다들 좋아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전복이 엄청나게 맛있다고 하더라도 전복 살에서 느끼는 맛의 한계가 저한테는 있어요. 이게 맛을 거기까지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늘 내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날 그렇게 내장이 맛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억에 남는 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간이나 식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전복에 대한 만족도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들 가셔서 전복 맛있게 드시고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대부분 여기서 정대에서 맛있게 드시는 그 재료들을 들어보면은 삼치, 갈치, 참치, 그 다음에 치마미에서는 전복, 그 다음에 뭐 하마구리, 대합 이런 것들을 맛있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맛있게 드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뭐 와사비랑 같이 주시는데 전복 자체는 기름기가 없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와사비랑 같이 먹는 걸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와사비는 좀 매운맛이 있고 전복은 기름기가 없다 보니까 와사비의 매운맛을 오롯이 느껴야 되는 것들이 저에게는 좀 부담이라서 저는 와사비랑 잘 먹지 않아요. 뭐 와사비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사비랑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요 플레이트가 준비된다는 건 이제 곧 삼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저 뒷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저 순간에는. 예, 그리고 삼치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느 정도 익히는 정도는 가스로 하신다 그랬나? 뭐 이렇게 직화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 껍질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훈연의 맛을 내기 위해서 볏짚으로 추가적으로 익힌다고 하십니다. 지금 저 영상에만 보면은 좀 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먹어보면 저 껍질이 바삭하게 하는 것도 있고 좀 간을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면 쓴맛이 좀 도드라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탄맛을 좀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삼치 껍질은 저렇게 좀 탄 것 같이 익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날 먹었던 거를 이제 블로그 글을 보면서 생각을 떠올려 보면 살이 되게 기름지고 부드러워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좀 입이 좀 심심하다 그래야 될까?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살이 너무 무르다 보니까. 물론 살에 기름기도 많고 간도 좋아서 좋았지만 식감의 재미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근데 이 껍질의 바삭함이 그 재미를 좀 더 더해줍니다. 그리고 껍질 부분에 간이 좀 더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살에서 느끼는 단맛을 좀 더 올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그 수박에다가 소금 뿌려 먹으면 단맛이 좀 오른다 이러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지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생선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생선에서 그 수박에 소금 뿌리는 그 단맛의 느낌을 느낀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삼치 다른 데서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여기서 삼치는 식감이 그 과일 감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비슷한 느낌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입에서 이렇게 처덕처덕 녹는 느낌도 있고요. 그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도 있고 녹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날 이 삼치도. 제가 삼치에 대한 늘 이런 편견 아니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깼던 그 생각을 깼던 곳이 정대였기 때문에 삼치가 안 나오면 늘 아쉽고 삼치가 나오면 늘 좋고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100%다 맛있지는 않았었어요. 맛이 아주 맛있었을 때에 비해서 좀 아쉬웠던 적은 있지만 맛이 없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없다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이제 맛이 아주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삼치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삼치를 먹을 때, 그러니까 앞에 제 요리를 좀 먹다 보면은 셰프님이 이런저런 이제 재료 손질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게 돼요. 저는 늘 오마카세라고 하는 이 요리 문화라고 해야 될까? 이 문화의 가장 좋은 점이 라이브 쿠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라이브 쿠킹의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식당에 가면은 내가 먹게 되는 음식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뭐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오마카세는 좀 이런 라이브 쿠킹은 그러니까 눈앞에 음식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내가 내 입에 들어오게 되는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뒷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그럴 수 없긴 하겠지만 적어도 어떤 재료가 어떻게 손질되고 있는지를 계속 보는 그런 재미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밥을 이렇게 준비하시길래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먹는 생선구이 올라가는 그 있잖아요.
밥 위에 생선구이 올려서 이렇게 비벼 먹거나 부셔 먹는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좀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보거 시락고가 나오더라고요. 요때가 이제 1월 달이니까 추운 날이라서 시락고를 좀 많이 쓰시는 그 계절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맛깔나게 구워서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간장 살짝 발라가지고 밥 위에 올려주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거 시락고, 그러니까 이 정소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맛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변주를 주는 게 어떤 걸까 생각이 들어보면, 굽는 위에 이런 뭐라 그러지, 소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날은 안에 있는 정소는 그냥 우리가 늘 먹는 그런 크림 리조또 느낌이에요. 근데 껍질에서 약간 탄 간장이 탔을 때 그 참을 수 없는 그 맛하고 건어물의 향이 나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껍질도 약간 하리보 젤리를 얇게 썰어서 먹는 느낌? 뭐 그런 식감이었고, 이 밥도 크림 리조또처럼 되게 농후하고 기름진 맛있는 맛이었어요.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싫어하는 분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재료가 어떤 재료라는 거를 알기 전까지는요. 예, 정대는 참치 워낙 좋은 거 쓰시니까 참치 손질하는 것도 좀 찍어봤습니다. 어느 산지 참치를 쓰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치는 핸들링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뭐 공개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시에 어느 참치다라고, 어느 산지 참치다라고 하면 이미 편견을 가져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내 입에 맛있게 느껴지면 그게 맛있는 참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예로 옛날에 되게 맛있게 먹었던, 제가 인생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던 참치가 새하스시에서 먹었던 참치인데, 그거 스페인산이었거든요. 근데 숙성을 되게 맛있게 잘하셨는지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앙키모, 아귀간이죠. 아귀간은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그 식감이 부드러워져요. 연한 푸딩? 연두부 같은 식감이 납니다. 이날 이 앙키모도 그랬어요. 식감이 뻑뻑하지 않고 되게 부드럽고, 물론 이거를 조리를 해서 뭐 냉장에서 식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찐득한 맛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응축된 것 같은 맛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는 어떻게 먹어도 앙키모는 되게 맛있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되게 앙키모의 맛을 느끼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등치도 크고 안에 기름기도 있고 되게 맛있는 앙키모였어요. 위에 이제 조림했던 국물 얹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셰프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사케 되게 최적의 안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위에 한라봉 제스트를 뿌리는데, 이게 달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어디서. 근데 개인적으로 이 단맛을 잘 쓰는 게 음식의 맛을 좀 더 잘 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좀 더 고수의 느낌이 나요. 물론 제가 요즘에 식객 만화를 보고 있는데, 적당히 쓰면 좋은 재료지만 많이 쓰면 77가지 해악을 낸다라는 재료 첫 번째가 설탕이래요. 그래서 단맛에 대한 좀 긴장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여기는 그래도 저는 단맛을 되게 잘 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중뱃살인데, 야, 이거 비주얼 좋네요. 이것 때문에라도 예약은 빨리 좀 잡아봐야겠어요. 3월 1일 날 열린다니까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등어 봉초밥으로 나옵니다. 계절이니까 그 계절에 가장 맛있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겨울 재료 중에 맛있는 재료가 아무래도 고등어죠. 고등어를 이제 봉초밥으로 먹든 뭐 니기리로 먹든 아니면 츠마미로 나와서 먹든, 고등어는 심해를 참 잘하면 맛있는 재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가는 오마카세 집에 가면, 업장에 가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진짜 고등어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심해를 워낙 잘하신 건지 이날 고등어 되게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어느 곳에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욕지도 거 자주 쓰신대요. 없어가지고. 근데 이날 뭐 고등어가 뭐 기름이 졌는지 아니면 어떠한 식감이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그 심해가 되게 주시하고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적당하게 짜고 적당하게 시큼하고 새콤하고 그런 되게 맛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튼 요거 계절에 따라서 청어 쓰시기도 합니다. 청어로 봉초밥 하시기도 해요. 요 분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사이토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손질한 재료를
이렇게 도마에다가 잘 준비해서 내십니다. 이날은 안 먹던 찌개문어도 먹었네요. 저것도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이날 식사 다 맛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음은 이제 저번 영상인가 저저번 영상에도 계속 올렸던 건데 자주 미시는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츠마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느낌인데 이게 어디 가서 보면은 스이모노를 요때쯤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스이모노를 내는 거는 저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고난도 스킬이 필요한 재료가 그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스이모노예요. 왜냐면 국물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이런저런 재료 넣고 막 끓이는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느 재료를 어느 시기에 넣고 어떤 재료를 넣고 낸 육수를 어떻게 배합하는 이런 재료들, 이런 스킬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스이모노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낸다는 생각을 전 했어요. 이거 이제 생김으로 만든 앙소스에 갈치가 남겨서 나오거든요. 사실 저 갈치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생선이라 뭐 어떻게 만들어도 좋아하는데 처음 먹었던 그 앙소스에서 점점 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에요. 간도 그렇고 농도도 그렇고 김의 향도 그렇고 그래서 점점점 맛있어지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재료란 요리란 생각이 듭니다. 다들 요거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특히 저 김으로 만든 소스는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생김으로 만든 저 소스. 다들 김 좋아하시잖아요. 애기들 밥 안 먹으면 그냥 김 싸서 주잖아요. 조미김 싸서. 그런 것처럼 김은 참 우리한테 익숙하고 참 맛있게 먹는 재료인데 이렇게 요리로 나오니까 특히 생김을 저렇게 만들어 나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전갱이 손질하고 계신데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날 전갱이는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정대의 전갱이 중에서는 좀 낮은 순위입니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다 통영에서 사오시는 그 양식 전갱이로 알고 있는데 심해가 아쉬웠던 건지 뭐가 아쉬웠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전갱이는 좀 아쉽게 느껴졌었어요. 아무튼 아까 그 요리 끝나고 이제 니기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정대 셰프님 니기리 참 멋있게 잘 하시죠. 뭐 여러저러 뭐 혼테가에시, 뭐 다테가에시, 뭐 여러 가지 쥐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멋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인스타 같은데 보면은 사이토상이 쥐는 그 니기리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유사한 느낌이 납니다. 물론 먹어본 적은 없지만요. 이날 도미 맛있었습니다. 이 직관적으로 맛있어요. 원래 이 봄철 도미는 지나간 뻘밭도 퍼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그때가 되게 제철이라고 하는데 봄이라고 하기엔 되게 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감칠맛이나 적당한 단맛 그리고 기름맛 되게 좋았던 느낌이었어요. 사리도 되게 좋았습니다. 방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점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혈압육을 섞어서 하는 게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점만 먹는다면 저 혈압육이 오히려 좀 거슬리는 느낌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그 수족관 맛이 살짝 올라옵니다. 물론 이날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개인적인 취향은 조금 이 뱃살 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점 먹는 거니까요. 다음은 아까 준비하고 계신 사요리인데 이거는 이제 칸누키라고 합니다. 웹서핑을 좀 해보니까 30cm 이상일 때, 학꽁치가 30cm 이상일 때부터는 칸누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출세어인 거죠. 근데 뭐 이것도 기억에 안 남는 거 보면은 그냥 평범한 맛을 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아주 맛이 없거나 굉장히 맛있거나 두 개를 기억이 보통 남는데 이거는 뭐 식감도 적당했고 위에 올린 생강도 적당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학꽁치가 이 다시마에 이렇게 절이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해도 얼마나 내 미각이 좋아져야 이 맛을 좋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평범했다. 다음은 전갱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맛이 옅어요. 여태까지 먹었던 전갱이보다 맛이 좀 옅었습니다. 기름짐도 좀 부족하고 맛의 두께감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대에 가면 전갱이를 참 맛있게 먹는데 이날은 좀 아쉬웠던 한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치 3종이 나오죠. 아까미, 중뱃살, 대뱃살. 이날 참치 다 맛있었어요. 워낙 참치를 잘 쓰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간장 종류를 다르게 쓰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맛있었어요. 보통 이제 이 초밥을 쥐고 위에 니기리 조유 간장을 바르잖아요. 근데 간장을 다른 걸 쓰시나?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감칠맛이 확 달라졌어요. 여태까지 앞에서 먹었던 음식들과 다르게 갑자기 감칠맛이 확 오르는 느낌. 그리고 단맛도 적당하고 아까미에서는 산미도 좋고 또 은근히 제가 기억이 오류일 수도 있는데 약간 기름 느낌도 났어요. 단맛도 났던 것 같고 물론 간장 덕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중뱃살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기름지고 물론 참치는 저는 물론 다들 아까미를 되게 좋아하시고 맛있게 드시는 분들 알아요. 고수분들이 보통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세 개 중에 뭘 선택하라고 하냐면 세 개 중에 아까미, 중뱃살, 대뱃살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먹어라. 너 한 점 먹을 수 있어라고 하면은 저는 기름진 쪽 중뱃살이나 대뱃살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아까미가 맛있기가 확률이 좀 떨어져요. 진짜 실력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손질도 잘해야 되고 숙성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중뱃살이나 대뱃살은 웬만하면 성공 확률이 좋으니까. 아무튼 요날 이 중뱃살이나 그 다음에 대뱃살, 이날 대뱃살은 이제 그 자바라 오토로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근막처럼 들어가는 아주 기름이 그냥 가득한 그냥 불이 붙을 것 같은 그런 부위였는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되게 질 좋은 참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저 처음 먹어보는 재료입니다. 꽁치예요. 꽁치 처음 먹어보냐 하겠지만 꽁치를 처음 먹어본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스시야에서 오마카세에서 꽁치를 먹은 건 처음이었어요. 워낙 다들 그 히카리모노의 정점에 서 있는 걸 꽁치라고 표현을 하길래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재료인데 이게 먹을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취급하는 데도 없고 특히 또 셰프님이랑 요때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 스시로 나올 만큼의 퀄리티인 꽁치가 잘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시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날은 좋은 재료가 나왔는지 이렇게 꽁치를 쓰셨더라고요. 추후의 일이지만 요 식사 끝나고 한 달 정도인가 이후에 다른 이자카야 같은 데를 갔는데도 꽁치를 쓰더라고요. 아마 좋은 꽁치가 되게 대량으로 풀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기를 잘 탄 것 같고. 꽁치의 맛을 제가 느낀 대로만 표현을 하면 요 블로그에 썼던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식감은 핫꽁치 식감이에요. 그 다음에 정어리, 고등어, 전갱이 같은 히카리모노에서 느꼈던 약간의 그 기름짐이랑 부담스럽지 않은 비릿함이 섞여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히카리모노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꽁치, 정어리, 고등어, 전갱이 각각의 맛이 다 기억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겠지만 히카리모노를 처음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물론 전갱이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순서를 이렇게 따지면 되겠다. 전갱이, 꽁치, 고등어, 정어리 이런 순서로 약간 입의 구력을 높여가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먹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경험이 별로 없다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나왔네요. 하마구리. 제가 워낙 대합을 좋아하니까 취급하는 곳이 있으면 다 좋아요. 이 전 방문 때 날이 너무 추워서 하마구리가 안 나온다라고 하셨던 게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날 제가 앉자마자 하마구리 나오냐고 바로 물어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나온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되게 기대를 했죠. 그래서 하마구리가 나왔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워낙 손질이 어려운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없어지는 추세인데 다행히 정대에선 취급을 합니다. 당연히 바로 혹시 한 점 먹을 수 있으면 바로 부탁을 했고 바로 한 점을 또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 아작아작한 식감하고 위에 올린 쯤에하고 적당하게 익힌 식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조개류 중에 업장 하나를 뺀 새야스시를 하나 뺀 전체적인 업장으로만 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대합이에요. 새야스시는 이 미루가이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둬야 돼요. 그 시소잎하고 대나무 소금을 얹은 그 꼬독꼬독하고 그 향기로운 그 미루가이를 빼고는 이게 대합 1등입니다. 대합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 대합을 취급한다. 근데 대합 맛이 적당하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적으로. 다음 나온 건 새우네요. 이 가시배 새우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새우를 즐기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보리새우, 도화새우, 단새우에서 느끼는 좀 몇 가지 장점들을 좀 섞어놓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 중도에 서 있는 새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이거는 활어였어요. 활 가시배 새우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니입니다. 이 우니가 이제 노조미라고 하는 브랜드로 나오는 우니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노조미 우니가 그 일본의 엄청나게 큰 참치 도매상, 최대라고 불리는 참치 도매상인 야마유키에서 런칭한 거여서 되게 질 좋은 우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니를 잘 몰라서 당연히 더 맛있게 먹었던 다른 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치 대뱃살을 한 점 받았죠. 맛있어요.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니를 안 먹은 거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우니 대신에 무언가 하나를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이날은 참치였지만 다른 여러 업장을 가보면 우니가 워낙 비싼 재료여서 막 2개, 3개 이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많이 주시면 4개도 주시고. 물론 자주 가는 업장이어서 약간 뭐 단골 대우를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니보단 바꿔 먹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바꿔 먹고요. 아니면 저도 그냥 먹습니다. 그다음 장국 마셔주고 요때 이제 장어가 나옵니다. 장어도 맛있어요. 여기가 아마 덕적도에서 나온 장어를 쓸 거예요, 아마. 이날은 따로 기억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요. 따로 얘기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다음은 이제 후토마키입니다. 저는 이제 이 비빔국의 국민으로서 후토마키 참 좋아해요.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막 이것저것 넣는 데 있잖아요. 생선에 다 넣고 막 짜투리 다 넣고. 물론 그게 필요하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홍보도 그렇고 또 손님들한테 한 점이라도 좀 더 맛있게 많이 주고 싶은 그 셰프의 마음도 있고, 동시에 짜투리 남으면 그거 버릴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온전한 재료에서 떠낸 모양 때문에 떠낸 거니까 실질적으로 되게 양질의 재료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 만두파동 기억나세요? 이게 되게 오래된 건데, 그 만두파동이 어떤 거냐면, 쓰레기 만두파동이 어떤 거냐면, 그 무 하나를 가지면 무의 끄트머리 부분 있잖아요. 무청을 제외한 끄트머리 부분은 그 식감도 그렇고 모양도 그래서 이 단무지나 이런 거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버릴 거예요? 그거 왜냐면 무에서 나온 거예요. 버리는 재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져서 만두에 썼어요. 이 모양이 필요가 없잖아요. 만두는 속재료는 다져서 넣으니까. 근데 그게 뉴스에서 쓰레기 만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쓰레기 재료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재료가 아니라 거기서 그냥 모양 때문에 떠낸 것일 뿐인데 쓰레기로 분류가 된 거죠. 옛날 약간 우지파동이랑 비슷해요. 비슷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언론의 표현 때문에 약간 피해를 본 거죠. 우지파동은 찾아보세요. 되게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라면의 본점이 삼양에서 약간 농심으로 바뀐 것도 있겠지만은 좀 안타까워요. 라면 맛도 떨어진 거라고 하니까.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 재료를 넣는 그 셰프님들의 그 의도를 저는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맛있으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들어가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통의 후토마키를 만드는 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어, 다진 장어,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새우, 그 다음에 표고버섯, 그리고 그 계란 이렇게만 넣는 거. 딱 요 정도가 무난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후토마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지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요거 이제 뭐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올렸는데, 이 풍요를 기원하는 음식이라고 하죠. 가서 드시고 올 한 해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격국 나온 거 먹고, 이때부터는 이제 다 추가였어요. 이날 그 셰프님이 손이 엄청 바빴어요. 손님들이 다 추가를 요청하셔가지고 맛있었다는 얘기죠. 저도 아마 하마구리하고 그 참치네요. 추가해서 먹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는 과일 먹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사진 한번 찾아볼게요. 딸기 먹었네요.
네, 정대 참 맛있는 업장이고 또 여러 손님들도 많이 찾고 또 요즘 오마카세 그 예약하는 캐치 테이블 어플에만 보더라도 예약이 꽉 차는, 그러니까 그 불 예약하는 곳이 정대, 하시라, 그 다음에 그 스시나 모리타는 뺄게요. 거기는 제가 못 가는 데라서. 그 다음에 소수원도 제가 못 가긴 하는데 아무튼 소수원 요 정도, 그러니까 주요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정도 업장만 불 예약 상태예요. 나머지는 좀 예약이 좀 밀리고, 그만큼 손님들한테 좋은 재료를 내기도 하고 맛도 그만큼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좋은 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편집하면서 취소했던 예약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3월 1일 날 예약 오픈 열리니까 그때 정대하고 하시라도 그때 아마 열릴 거예요. 그때 두 개 업장을 한번 예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잘 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제 목소리에 대한 약간 그 자존감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녹음을 했습니다. 올해 좀 구독자 목표도 좀 잡아보고 영상도 계속 녹음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음식도 계속 올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